반도체가 부족하죠. 가격 급등하고 병목 형상 뭐 얘기는 하지만 가장 심각한 거는 메모리예요. 이런 장기 공급 계약은요 메모리 업체들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차세대 HBM 특히 이제 그 HBM4부터는 반드시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핵심 파트너로서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는 또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릴 것이라고. 예민수의 경제토크 IM증권 이창환 이사님과 함께 반도체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반도체 뭐 다들 못 구해가지고 있죠. 네. 외국 기업들이 줄 섰고 뭐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뭐 터보컨트 얘기 나오니까 반도체 난리난 것처럼 했다가 다시 이제 좀 정상으로 돌아왔고 여전히 높은 가격과 함께 이제 반도체를 수요자 그 기업들이 구매하는 방식, 판매자의 판매 방식이죠. 이게 소위 뭐 장기 공급 계약으로 그죠 간다는 그 단연 공급 계약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네. 그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그 뭐 LTA라고도 하는데 네. 사실은 기존에도 장기 공급 계약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있었죠. 예, 2019년도에도 있었는데 네. 그 길어야 1년이었어요. 아니면 분기 단위. 그거를 장기 공급 계약이라고 그동안 얘기했었는데 최근에는 뭐 3년에서 5년 단위의 그 장기 공급 계약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마이크론이 먼저 이제 뭐 테이프를 끌었습니다. 최근 이제 2분기 그 실적 발표에서 창사에 처음으로 주요 고객사와 5년 단위의 그 전략적 고객 계약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SCA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게 사실은 기존의 계약을 좀 룰을 깨는 파격적인 행보라는 그런 평가고, 그러니까 그거 기존 LTA랑 비교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기존 LTA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가 1년이거든요. 분기 계약 아니면. 근데 이제 문제는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은 고객사가 구매를 번복하거나 물량을 줄일 수가 있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강제 이행성이 없었습니다. 무슨 뭐 페널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안 좋을 때 나중에 그래서 이제 그 다운턴에 들어가겠을 때는 마이크론이 굉장히 충격을 좀 받았었는데 이번에 그 강력한 파트너십의 그 SCA 이런 그 전략적 고객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일단 5년에 달하는 장기 5년이다? 계약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특정 가격 범위라든가 굳혀지는 물량의 약정을 포함해서 법적 구속력이 대폭 들어간 겁니다. 상당히 높여놨고 단순 물량 납품선을 넘어서 협력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사실 이게 이런 장기 공급 계약은요 메모리 업체들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고객사가 원하는 거예요. 야, 보통 메모리 업체들이 가격 높을 때 이 가격으로 계속 팔고 싶어서 할 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 사실은 이런 간격 공급 요구하는 게 고객사들, 주요 고객사들이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5년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을까를 보면은 지금의 그 AI 반도체는 다 주문형, 맞춤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범형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모리의 맞춤형화가 되고 있고 과거처럼 똑같은 범형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방식으로는 AI를 대응할 수 없다 보니까 차세대 HBM 특히 이제 그 HBM4부터는 다 그 주문형 그 파운드리가 반드시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R&D 파트너로서 같이 만든 칩 설계부터 같이 해야 돼요. 자기네 맞는 것처럼 같이. 예. 그러지 않으면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안 그러면 뭐 여기서 하다가 뭐 마음에 안 들면 저걸 받으면 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네요. 네, 그 제품 기획부터 양산까지 수년간 흐르기 때문에 그럼 맞춤형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1년짜리 단기 계약으로는 이거는 근본적인 협력체가 불가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계약 방식으로는 칩을 만들어낼 방법이 없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 입장에서 그런 그 그 SCA 이런 전략적 고객 계약이 가져오는 이점들을 보면은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반도체 특유의 그 사이클 에서 좀 완화가 되는 거죠. 호황과 불황 롤러코스터에서 벗어나서 어쨌든 주문을 다 받은 상태에서 예측 가능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가격이 어떻든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그 계속 안정적인 현금 청출이 가능하니까 이거를 캐펙스 투자라는 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잖아요. 안정적으로 캐펙스 투자를 거침없이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고객사의 입장에서는 명확합니다. 이런 AI 인프라 경쟁에서 굉장히 물량을 구하기 어렵잖아요. 가격은 천정부에 뛰고 그런 상황에서는 물량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는 거죠. 되게 의미가 있네요, 그죠? 네, 그래서 물론 그냥 장기 공급 계약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설명을 들면 굉장히 그
강력해졌네요. 그러니까 그 회사 입장에서도 자사의 로드맵에 맞춰서 충분히 이거를 이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긴 거고. 네. 그래서 이번 마이크론의 그 5년 계약은 마이크론이 단순한 그 메모리 이제 부품사를 넘어서 빅테크들과의 AI 로드맵을 같이 하는 장기적이고 핵심 파트너로서 필수적인 핵심 파트너로서 격상됐다는 거죠. 그거를 인정되는 사건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기업들은요? 국내 기업도 비슷한 방식으로 좀 하고 있어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봐야 되는데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입장이 좀 다릅니다. 먼저 삼성전자를 네. 먼저 보면은 삼성전자가 최근에 뉴스들을 보면은 글로벌 빅테크들과 메모리 반도체 장기 계약을 추진 중이라는 뉴스가 많아요. 추진 그리고, 중이다. 네, 그리고 이제 IR 이번에 그 실적 발표 때도 같은 얘기를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장기 그 메모리 반도체 장기 공급 계약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언론에서도 그러면 이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불황을 겪던 그 메모리 산업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릴 것이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장기 공급 계약을 추진하는 배경은 마이크론도 비슷해요. 그 AI 부품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투자가 확대가 되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좀 시설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가 부족하죠. 그리고 가격 급등하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뭐 병목 형상 뭐 얘기는 하지만 가장 심각한 거는 메모리예요. 뭐 전력기기도 물론 이제 병목 형상이 일어나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디램 가격이 거의 그 HBM과 맞먹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상황도 보고 마진율도 80%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런데도 증설을 많이 안 하는 거죠. 주요 캐펙스는 거의 다 그렇죠. HBM에 집중하다 보니까 물량 공급 위해서 일단은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의 그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물량을 고정하고 가격을 현물가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삼성전자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일정 그 가격 자체는 그 현물가에 맞춰서 어떤 일정 범위 안에서 이렇게 연동하는 형태로 방향을 가고 있고요. 그리고 특이한 거는 대규모 선수금을 기반으로 한 계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장기 계약을 맺었었는데 그때는 자체도 구성이 없다 보니까 주문 취소도 가능했고 선수금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빅테크가 대규모 선수금을 먼저 납부하고 약속된 물량을 사지 않으면 거기서 차감하는 형태죠. 그래서 이제 MS 같은 마이크로소프트가 100억 달러 이상의 선수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선수금이 들어가는 게 좀 특이한 계약금을 세게 내라 이거네요. 그렇죠. 네. 보증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네. 물건 안 사면 차감. 네. 이런 형태가 되니까 거의 강제성이 큰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삼성전자 정현희 부회장이 최근에 열린 주주총회에서 3년에서 5년 단연 공급 계약 추진한다라고 그렇게 공식화했습니다, 이거요. 그러니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소식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런 장기 공급 등을 통해서 다운턴의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줬고 이러면은 메모리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겠죠. 다운 사이클의 어떤 그리고 전기 침체기 이런 것에 대한 방지가 되고, 그러니까 사이클이 완전히 없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사이클이 이거 커졌다면 이게 좀 완만하게 상당히 좀 아니면은 이게 한 턴이 길어진다는 거죠. 그런 식이 돼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3년 이상의 장기 수요 미리 예측된 수요를 통해서 확정되니까 물량이 그러면 제조사도 그거 물량만큼만 캐펙스를 맞춰서 하면 되고 재고 부담도 없고 그렇게 되면은 가격 자연스럽게 장기적으로 가격 하락 우려도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안심하고 충분히 대규모 투자를 집행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적정 수준의 마진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건데 어떤 삼성전자는 대규모 선수금과 3년에서 5년의 기간을 잡고 그리고 이제 물량 고정 그리고 가격을 현물가 연동 이런 식의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 근데 하이닉스는 좀 신중합니다. 이 LTA 비중 높은 그래요? 거에 비슷하게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좀 신중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무분별한 장기 계약 자체가 수익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어차피 반도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적 파트너십 위주로만 그 LTA를 진행을 하고 나머지들은 그냥 그 파스로 간다라는 전략이고요. HBM 폰과 그 커스텀 HBM 이런 쪽의 제품 다양화를 통해서 어떤 기술 초격차를 통해서 시장 지배를 가져가겠다는 그런 전략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광노정 대표가
현실적인 제약을 위해서 모든 계약을 3년에서 5년 이런 장기 계약을 체결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이제 수익성을 극대화를 추구하고 주요 고객사만 전략적 그 관계 구축이라는 이런 두 가지를 충족하는 선에서만 집중하겠다. 신중하게 LTA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거고요. 누가 잘하냐고 물어보기가 참 그러네 지금. 그러니까 이유는 똑같아요. 장기 계약이라는 거는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한 것이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수익성 위주로 하는 건 하이닉스는 지금 현금을 100조를 쓴 현금 보유액을 뭐 100조 이상 늘리는 거를 좀 추구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익성 방어를 좀 위한 것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시장 가격 상승을 즉각 반영하지 못하는 LTA를 남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핵심 파트너하고만 하겠다는 거죠. 그게 뭐 엔비디아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동동하고 나머지는 아닌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장기 계약 자체가 어쨌든 간에 그 메모리 시장에서의 그 가격 하락성 을 낮게 하고 또 변동성도 완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서 지금은 이제 뭐 수요 자체가 워낙 가파르게 수요가 올라가니까 전쟁 이슈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반도체는 뭐 이런 LTA 계획이 나오게 되면은 아마도 전체적인 사이클의 변화에 대한 인식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요것도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의 가능성이 있지 않나. 삼성 하이닉스 같은 그러게요. 경우에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는 뭐냐면 주요 고객사하고만 전략적으로 파트너십을 가지고 나머지는 어떤 차세대 기술 초격차 이런 전략을 통해서 최대한 비싸게 팔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모자르기 때문에 그런 전략인 거고 또 그 최근에 좀 특이한 게 보면 키옥시아랑 그 솔리다임은 이제 그 하이닉스의 자회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샌디스크 그리고 시스코 이런 쪽에서 그 나냐테크에다가 장기 공급 계약을 하는데 지분 투자도 같이 했어요. 약간 다르죠 방식이. 그러니까 이제 키옥시를 비롯해서 이제 그로 아까 4개 기업이 나냐테크에다가 대규모 지분 투자를 단행한 것 자체가 이제 이제는 그 메모리 공급이라는 게 계약이라는 게 단순 공급 계약을 넘어서 상당히 그 메모리 반도 산업의 그 어떤 밸류체인의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지금 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아까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그 뭐 전략적 고객 계약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 주요 고객한테만 전략적 파트너십 위주로만 하겠다는 거니까 이게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 공급 계약이 이제 아니라는 거고요. 그 나냐테크가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데 대략 그 신주에 3억 5,160만 주 발행을 합니다. 기존 주식의 11.3% 정도 시석 효과가 나는데 요게 이제 키옥시아 샌디스크 그리고 솔리다임 그리고 이렇게 시스코 이렇게 네. 4개 기업 그렇게 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그 ESS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기업용 ESS라든가 필수 전형제에 들어가는 범용 DRAM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기업들이 난자텍 이런 기업들이 증설이 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이게 그 수익성 물량이 확정되지 않게 되면은 증설을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아예 그냥 그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분 투자를 아예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는 거고 그 멤비 기업들이 조금 범용 디램 기업들보다 좀 다른 게 요게 이제 그 디램 낸드의 속도를 올려고 하면은 디램 캐시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거 공급이 잘 안 돼요. 생산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반도체 기업들은 자기네들이 생산을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이닉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낸드도 생산하면 디램도 같이 생산하는데 이런 낸드 기업들은 디램 생산을 안 하니까 낸드만 생산하니까 디램 내재가 안 되다 보니까 디램 가격이 급등해 버리게 되면은 이 디램 수급이 디램 수급이 어렵고 그만큼 원가 부담이라든가 물량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생겨버리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그 나냐테크하다가 지분 투자까지 하면서 이제 물량 확보를 하려는 거고 근데 의문점이 있잖아요. 솔리다임은 SK 하이닉스 자회사인데 그거 왜 투자하는 거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하이닉스도 낸드랑 디램 다 만들지만은 그 캐파 자체가 어쨌든 HBM 쪽에다가 많이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그 낸드에 들어가는 요 그 KV 캐시 디램 캐시가 DDR4가 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익성 낮은 거를 하이닉스가 만들지 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솔리다임 같은 경우에는 DDR4 물량을 필요하다 보니까 그걸 나냐테크에다가 이제
달라고 하는 포트폴리오 거죠. 차원에서. 예, 그러니까 하이닉스에다 달랄 수가 없는 거죠. 하이닉스는 안 만드니까. 그런 차원이 있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게 구속력도 같죠. 장기 계약이니까 또 파트너십도 극대화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나냐테크는 생산해서 최우선적으로 이 파트너십 기사한테 우선 배정을 하는 거죠. 그런 식의 계약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이제 그 LTA 자체가 보면은 이제 어쨌든 물량은 고정시키고 가격은 현물과 연동하는 방식도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또 선납금도 들어가요. 그리고 페널티는 그러니까 선납금 자체가 이제 페널티가 들어가는 거죠. 페널티까지 들어가는 형태가 돼서 이전에 장기 계획과는 완전히 새로운 새로운 트렌드까지 형성이 됐고 이게 나냐테크까지도 연결이 됐다는 거고 나냐테크 이런 제조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어떤 수익성이 안정되고 명확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수익이 안정한데 그 수익성은 또 제한이 되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그걸 경계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되면 안정적으로 공장을 가동하고 또 이제 수익성 방어도 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다만 이 장기 공급 계약이 수익의 상단을 제한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기술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주요 고객들한테만 그렇게 장기 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네. 비싸게 받겠다. 삼성전자는 좀 일단 빅테크들한 위주로 일단 장기 공급 채약을 해서 그 가격 하락을 좀 다운턴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 미묘하게 전략을 좀 다른. 그 전략적인 판단인 거죠. 뭐 물건을 만들었는데 소매가로 예를 들면 10만 원씩 계속 팔 수도 있는 거고 도매가로 왕창 사면 뭐 예를 들면 할인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대신 안정적으로 물량을 줄 수 있는 거고 네. 뭐 그런 선택적 선택과 그 믹스에 따른 이익을 얼마나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그죠? 그렇죠. 그런 거죠, 이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화가 그러니까 다 이런 식으로 장기 공급 계약이 일반화가 된다 그러면은 그 산업의 사이클 또 패러다임 자체가 바뀔 수 있어서 네. 그 밸류에이션 방식도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장기 공급 계약 방식이라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또 영향력 있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해주셨습니다.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영업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